예, 안녕하세요. 이제 좀 그 수업 이제 토픽이 이제 지금까지는 음, 클러스터링 했습니다. 클러스터링이 이제 언수퍼바이즈 러닝에서 첫 번째였죠. 그리고 클러스터링에서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이 K-민즈라고 했고 K-민즈에 관해서는 뭐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언수퍼바이즈 러닝에서 디멘전 리덕션인데 디멘전 리덕션이란 것은 뭔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뭐 차원을 줄이는 거죠. 뭐 차원이 뭔지 또 뭐 해서 뭐 줄이는 거구나.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이 statistics 우리로 하면 통계에 대한 거를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통계를 뭐 여러분들 보시면 뭐 통계라는 수업 자체로 한 학기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통계와 확률이라든지 이렇게 좀 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통계를 여기서 뭐 기본적으로 뭐 쫙 설명을 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시간상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머신러닝에서 특히 디멘전 리덕션 좀 더 구체적으로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또는 PCA에서 활용되는 통계가 좀 있습니다. 통계량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언급하기 위해서는 스태티스틱스를 제가 요 타이밍에 잠깐 쉬어서 클러스터링과 디멘전 리덕션 사이에 통계를 살짝 아주 터치를만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계에 관한 사항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PC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통계라는 말 하면 이제 통계 항상 따라오는 게 이제 확률인 거죠. Statistics and Probability인데 probability라는 것도 내용이 어려워요. 어렵고 다룰 내용도 많고 통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정말 큰 그림에서 통계와 확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있다고 하죠.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실험을 하든지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뭘 측정을 하든지 그냥 있는 거니까 이건 추루한 거예요. 그라운드 추루스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죠. 데이터 그 자체니까. 근데 뭐 그 데이터에 뭐 노이즈가 끼어 있는 거 이건 좀 다른 차치를 하고 우리가 뭐 가상의 데이터가 아닌 직접 측정한 데이터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입니다. 진짜 정답인 데이터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뭐 그건 거죠. 뭐 리그레션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있는 거가 이게 데이터인데 우리는 이 데이터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잘 represent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고 해서 뭐 이 경우에는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경우에는 뭐 직선이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또는 뭐 예, 선형, 뭐 직선 뭐든 좋습니다. 하이퍼플레인 이런 모델들을 만들고 나면 제가 설명했듯이 이제는 이런 모델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더 이상 소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데이터가 있고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simplify된 하지만 representative한 approxim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시작을 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을 통계라고 합니다. statistics. probability는 좀 다른 개념으로 쓰여요. probability는 뭐 혹시 뭐 PDF, 뭐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든지 뭐 이런 그 분포를 나타내는 뭐 density func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우리는 모델이라고 해요. 뭐 가장 유명하게는 뭐 단순하게 x가 있을 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델이에요, 모델. 내가 어떤 X, 뭐 엄밀하게는 이것이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것이 아니라 프로바빌리스틱하고 그 프로바빌리스틱한 것을 해당하는 모델이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로 그러면 프로바빌리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우리가 랜덤 샘플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랜덤 샘플링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또는 제너레이트 하는데 그 랜덤 샘플링 되는 것이 유니폼하게 되는 뭐 일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확률 분포를 따르면서 확률 분포가 높은 해당하는 x가 많이 셀렉트 되게 이게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것이 있고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데이터에서 일반화된 representative한 approximation을 만드는 것을 모델링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필요한 학문들을 통틀어서 statistics라고 하고 반대 방향으로
모델이 먼저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귀납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고 이쪽은 연역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것이 일단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치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나는 이런 모델이 지배를 할 거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죠. 그 모델에서 그 확률 분포에 맞게 데이터가 제너레이트 되는 거.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것을 다루는 학문이 probability 또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스태티스에서는 다룰 내용이 많고 확률에도 다룰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머신러닝, 딥러닝을 아우르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저는 그것을 리니어 알제브라랑 옵티마이제이션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펀더멘털하게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리니어 리그레션 또는 리그레션 모델 또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봐도 데이터가 있고 모델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여기에 핏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공지능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통계와 확률로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도 같고. 근데 바라보는 퍼스펙티브가 다른 거죠.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리니어 리그레션도 그렇고 클래시피케이션도 그렇고 또 K-민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확률 통계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클래스에서 인공지능을 배운다고 하면 그렇게 배울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기계공학 백그라운드의 대부분 학생들이 배움에 있어서 그럼 제가 뭐 인공지능을 잘하기 위해서 확률도 해야 되고 통계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확률 통계가 좀 약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계공학 백그라운드는 디터미니스틱한 거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뭐 통계, 물리나 이런 것들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퍼스펙티브로 이 머신러닝을 제가 접근해서 설명을 아쉽지만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선형대수적이고 옵티마이즈 최적화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같아요. 결국 최종적으로 가는 결과는 같습니다. 근데 뭐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만약에 정말 펀더멘탈하게 인공지능을 선형대수어 최적화로 볼 거냐 아니면 그거에서 대비해서 확률 통계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확률 통계로 바라보는 것이 더 펀더멘탈하게는 맞다고 봐요. 맞다고 봐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뭐 상관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좀 어려운 개념이라든지 좀 고급 또는 더 펀더멘탈한 내용을 가면 확률 통계에 대한 강한 백그라운드와 베이스가 없으면 좀 더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확률 통계를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언급드리고 싶었고 자, 그러면 이제 통계로 넘어왔어요. 이제 통계를 우리가 해서 여러분들 통계책에서 이제 쫙 펴서 이제 챕터 1을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퓰레이션과 샘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은 뭐냐 하면 모든 데이터셋을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 보통 통계할 때 선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선거를 한다. 그럼 파퓰레이션은 대한민국 전 국민인 거죠. 파퓰레이션. 우리가 선거율이 100%라고 하죠. 100%. 아니면 뭐 키라고 하겠습니다. 키. 그럼 전 국민의 키는 데이터를 저희가 다 컬렉트 할 수 있다고 치고 아이디얼하게. 그럼 그것은 파퓰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주민등록 번호가 있을 테니 그걸 뭐 넘버링을 해서 1번부터 이렇게 쭉 갔다고 치죠. n번까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x1 뭐 우리가 보통 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쭉 해서 이것을 전부 다 키를 알고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 정보는 파퓰레이션 이게 정답인 거죠.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모든 로우 데이터를 다 가지고 다닐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너무 헤비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그냥 전부 다 데이터 포인트 또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 알겠는데 이거를 가장 잘 레프리젠트 할 수 있는 어떤 함축된 숫자?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느낌을 우리는 뭐 예를 들면 평균 분산이 있겠죠.
뮤 또는 시그마 제곱 mean variance 뭐 이거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이것만 있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n만큼의 엘리먼트가 파퓰레이션에 있는데 이제 여기서 계산하면 mean이라는 건 뮤는 숫자가 한 개죠. 하나로 레프리젠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값인 거죠. 또는 얼마나 그 엘리먼트들이 위에서 계산한 뮤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인덱스, 베리언스, 얼마나 스프레드 아웃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시그마. 이러한 파퓰레이션에서 계산된 퀀터티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파라미터. 파라미터는 뮤와 시그마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계산된, 하지만 그건 어떤 대표성을 떼야겠죠. 그걸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계속 용어를 설명드리고 있고, 요것과 이제 요 두 개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선거할 때 보면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한다. 설문조사를 한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다 뭐 설문조사 할 때 제대로 대답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 하면 그 결과가 파퓰레이션인 결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죠. 비용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그 중에 서브셋,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서브셋만 전화를 걸죠. 뭐 예를 들어 전화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통계에서는 샘플이라고 합니다. 샘플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뭐 여기서는 뭐 observation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또는 뭐 엘리먼트라고 쓰겠으면 같은 말이니까 뭐 샘플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엘리먼트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을 뭐 예를 들어서 샘플링 하는 거예요. 샘플링. 그럼 이 중에 뭐 랜덤하게 뭐 이렇게 샘플링이 됐겠죠. 파이나이트 하지만 전체 셋은 아니겠죠. 당연히 샘플에서 옵저베이션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럴수록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파퓰레이션의 서브셋을 샘플이라고 하고, 그럼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이제 샘플이라는 것도 역시나 어떤 집합이니까 샘플에서 계산된 퀀터티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스태티스틱이라고 합니다. 통계치. 그러면 샘플 민, 샘플 베리언스, 샘플 코베리언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에서 계산된 퀀터티를 스태티스틱이라고 하고, 뭐 예를 들면 민이 있고 베리언스가 있고 뭐 코릴레이션 정도가 있다.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펀더멘탈하게 질문이 뭐냐 하면, 샘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파퓰레이션에서의 분포를 알고 싶은 거예요. 파퓰레이션에서의 모든 엘리먼트의 값을 알고 싶은 겁니다. 아니면 파퓰레이션에서의 이 파라미터의 값을 정확하게 알고 싶고 예측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모든 그 파퓰레이션을 설문조사를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샘플이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궁극적으로 뭐냐? 샘플에서 뮤와 뭐 예를 들면 이런 파라미터들을 에스티메이션 하고 싶은 거겠죠. 최대한 추론한 값에 근사하게 어프록시메이션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통계의 펀더멘탈한 목적이고 질문이에요. 됐죠? 파퓰레이션에서의 파라미터를 시간과 돈과 뭐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 검사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파퓰레이션의 서브셋인 샘플을 가지고 샘플만을 취할 겁니다. 그 샘플이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 그 데이터에서 계산된 값을 이용해서 아니면 그 데이터 또는 샘플을 이용해서 추루한 파퓰레이션의 파라미터들, 예를 들면 뮤 또는 시그마를 인퍼런스하고, 뭐 인퍼런스라는 말도 쓰겠습니다. 또는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이 통계의 목표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샘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루한 거니까. 여기는 샘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예, 뭐 괜찮습니다. 요걸 가지고 먼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그 뭐 파퓰레이션이든 아니면 뭐 샘플이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메저링을 하고 컬렉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데모를 아니면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제너레이트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000개다. 그러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probability를 제가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우리 아니까 0과 1 사이에서 유니폼 되는 거를 m개 제너레이트 하여라. 그러면 이제 이 x1이라는 것은 분포가 유니폼 디스 뭐 이렇게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0과 1에서 확률 분포가 1인 거죠. 뭐 이렇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x2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데 a와 b 사이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커맨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높이는 당연히 뭐 b가 더 크다고 하죠. 그럼 이렇게 높이가 나눠져야겠죠. 이게 이제 확률 분포죠.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는 주어진 겁니다. 요 랜드라는 커맨드에서. 그래서 보면 랜드라는 커맨드를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b-a, 그 다음 a 뭐냐면 스타팅을 a로 하고, 그 다음에 x1에다가 랜덤 샘플링 된 거에다 b-a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a와 b 사이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샘플들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추리기니까 봐주시고, 또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과 그다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은 뭐 노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랜드 n이에요. 여기가 노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 x3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뭐 1 또는 뭐 1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그 스탠다드 노멀 또는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함수가 파이썬에 주어져 있습니다. 또는 넘파이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하고 싶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x4는 뭐 뮤에다가 뭐 시그마 제곱을 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뮤 더하면 되고, 우리가 x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시그마를 취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한 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랜드 인트라는 것은 인티저라는 건데, 그래서 랜덤 인티저가 혹시나 필요하면 인티저도 제너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실제는 이제 파퓰레이션에서 데이터를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아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코딩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파퓰레이션에서 샘플링을 하는데, 파퓰레이션은 뭐냐면 어떤 그 추루한 확률 분포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거기서 랜덤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예, 요거 설명을 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 그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하면 예를 들어 x가 뭐라고 할까요? 어떤 자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자의 길이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이 자가 뭐 30cm다. 자가. 그러면 측정을 하면 예를 들어 x1은 30. 뭐 첫 번째 측정을 했어요. 두 번째 측정을 하면 또 30. 세 번째 측정을 하면 또 30. 이게 디터미니스틱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의 길이는 30이라고 했고 측정을 했더니 항상 30이에요. 아니면 자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만들 때마다 길이가 항상 30입니다. 이건 아이디어란 세상이에요. 실제는 그렇지 않겠죠. 뭐 30 근처에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뭐 다양한 측정에도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생산 시에도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오차가 있습니다. 그 오차를 반영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될 테고 어떨 때는 뭐 29.8이 될 테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값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29.1부터 30, 30.1 뭐 이렇게 빈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샘플들이 여기에 있는 개수로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30에서 멀어질수록 여기에 해당하는 빈에 해당하는 개수는 줄어들어야 제대로 된 생산을 하는 거겠죠. 제대로 되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히스토그램은 원하는 거를 빈으로 나눈 다음 그 빈에 속하는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카운트 또는 프리퀀시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히스토그램의 의미는 뭐냐? 그래픽하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또는 PDF겠죠? 에 대한 러프한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density 펑션에 관한. 그래서 제가 보기엔 데이터가 주어지면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이 플러스를 하고 그 다음 히스토그램을 그려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분포에 대한 어떤 에 대한 어떤 인투이션이라든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인퍼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퍼런스라는 것은 샘플에서 파퓰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인퍼런스라는 것은 샘플에서 파퓰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근사하게 가깝게 뭔가를 맞추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파퓰레이션은 추후한 거예요. 파퓰레이션은 추후한 겁니다. 전체 집단이니까. 또는 전체 집단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프로세스로 표현할 수, 예를 들어서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다.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전체 엘리먼트의 데이터가 다 있어도 파퓰레이션이고 또는 그 전체 파퓰레이션을 레프레젠트하는 모델 또는 프로세스가 있어도 파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거는 확률적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참 이렇게 직관적으로 잘 도식화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파퓰레이션이나 또는 뭐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라는 것이 좀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건 뭐 공정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프로세스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을까요? 그냥 PD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률 분포 또는 파퓰레이션 그 자체가 있는 건 알아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민이 선거를 만약 다 했다면 파퓰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 결과를. 아니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언론이라는 것을 그래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스크린이 쳐져 있는 거예요. 스크린이 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거기에서 파이나이트한 엘리먼트들을 랜덤하게 뽑아서 이렇게 샘플을 만드는 것 밖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100개가 돼도 좋고 1000개가 돼도 좋고 10개가 돼도 좋습니다. 한 개여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샘플인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샘플이라는 것은 데피니션을 봤지만 서브셋인 거죠. 그래서 전체의 파퓰레이션을 100% 정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샘플을 통해서 파퓰레이션을 에스티메이션 하거나 어떤 컨클루전을 내리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근데 샘플에서 뭔가를 내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샘플 민을 계산했다고 치죠. 여기에는 추루한 뮤가 있습니다. 샘플 민이 희망사항은 뮤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희망하지만 당연히 아니겠죠. 서브셋이니까. 그래서 말하는 게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뮤를
인퍼런스 하고 싶어요. 에스티메이션 하고 싶습니다. 근데 보면 inference with uncertainty죠. 당연히 불확실성이 있죠. uncertainty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샘플을 1개 하고 이거 X바 할 수 있죠. 10개 하고 X2 할 수, X 100개 하고 1000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샘플의 개수가, 샘플에 있는 엘리먼트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계산이 될 텐데 거기에서 뮤를 예측하는 uncertainty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정량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것인가. 이게 통계예요. 이게 통계예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혼동하거나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여기서 100개를 샘플링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뭐 그 100개에 대한 정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그때 뭐 예를 들어 그때 X 이렇게 뭐 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100개를 뽑을 때 랜덤하게 샘플링 하는 거잖아요. 뭐 설문조사 한다 그러면 그냥 랜덤하게 그냥 전화번호부를 보고 전화를 걸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이런 뭐 샘플 민을 계산했다고 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다르게 만약에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 100개의 샘플이 다르게 셀렉트가 되겠죠. 당연히 랜덤하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두 번째 요 값이 같지 않겠죠. 다를 겁니다. 당연히. 근데 우리는 요걸 가지고 또는 요걸 가지고 뭔가 결론을 인퍼런스를 해야 돼요. 그 말을 제가 뭘 하냐면 샘플링 된 것은 이 확률 모델은 이제 true한 population의 true한 process라고 했어요. 정답이에요. 그거에 우리에게 하나의 realization을 제공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100개를 뽑아서 나온 그걸 우리가 realiza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샘플은 정답이야. 그러니까 샘플이라는 것을 그에 대한 거는 다르게 다시 한번 샘플링을 하면 그 리얼라이제이션이 달라지는 겁니다. 데이터 포인트가 달라져요. 당연하겠죠. 이제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샘플링 했어요. 샘플 나왔습니다. 여기서 뭔가 컴퓨트 썸띵 하겠죠. 뭔가를 계산해서 우리가 뭐 샘플 민이 됐든 베리언스가 됐든 뭐 코베리언스가 됐든 뭔가 계산을 할 텐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다른 셋으로 리얼라이제이션을 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실험을 했어요. 대학원에 와서. 뭐 실험치를 해서 10개를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실험을 해서 측정을 하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보는 그 데이터는 파퓰레이션이 아니라 샘플인 거고 이 샘플은 여러분들이 만약 내일 다시 실험을 한다면 다른 리얼라이제이션입니다. 이러한 어떤 통계적인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사이언스를 하시고 이제 연구를 하시고 그 결과물도 실험을 해서 그 나온 데이터들을 페어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를 제가 자꾸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근데 중요합니다. 항상 이 부분이 특히나 뭐 저는 기계공학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하죠. 기계공학을 하는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이 약해요. 이런 부분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사실 이 그림인 거죠. 제가 방금 여기서 설명드렸던 거가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하면 뭐 100개를 뭐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이 뭐 또 10명 있었다고 치죠. 그러면 한 사람이 100개를 샘플링을 해서 하나의 샘플이 나올 테고 또 100개를 샘플이 나올 테고 100개의 샘플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스태티스틱 뭐 계산할 수 있죠. 그걸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걸 했다고 치죠.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샘플 민이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샘플 민이 10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샘플 민은 샘플들이 다른 리얼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비슷하겠죠. 제대로 했다면. 같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또 뭐냐 하면 이 샘플 민들이 다른 값을 가지니까 분포를 가지는 것이고 그 샘플 민들의 분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쉽고 직관적인 방법이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려보면 당연히 대부분은 뭐 이렇게 빈이 있고 대부분 뭐 여기 있을 건데 뭐 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지금 이걸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은 다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있는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엘리먼트들의 디스트리뷰션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샘플을 해서 샘플에서 계산된 하나의 통계치 뭐 이 경우에 제가 샘플 민으로 얘기해 샘플 민의 히스토그램이에요. 이 개념 쉽지 않습니다. 샘플 민 또는 스태티스틱의 히스토그램을 그린 겁니다. 됐죠? 그럼 히스토그램을 그리려면 이렇게 여러 번 샘플링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샘플링을 한다. 그건 뭐냐면 요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 번 샘플링을 한다는 게. 자,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현실은 샘플을 한 번만 해요. 그렇잖아요. 샘플은 현실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설문조사 한 번만 하잖아요. 그래서 샘플은 한 번만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여러 번 하면 이런 히스토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우리 이거 지금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한 번만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 계산을 했어요. 그럼 뭐 요 값 나올 테니까 뭐 숫자가 여기가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올 거예요. 과연 이거가 이거랑은 어떻게 이 분포랑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고 여기에 추루한 뮤랑은 어떻게 관련이 있고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inference라는 것은 우리는 추루한 probability 모델 또는 population에서의 characteristics를 알고 싶어요. 어디서? 원샘플에서. 원샘플이라고 해서 데이터 포인트가 한 개라는 뜻은 아닙니다. 뭐 100번 1000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개인 거예요. 100개의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랜덤하게 셀렉트된 걸 가지고 population의 파라미터를 인퍼런스 하고 싶은 겁니다.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가 그 전에 여기서 했던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있는 건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골치가 아픈 겁니다. 네, 좀 더 나아가 볼게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뭐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할 거고 근데 이제 통계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중요한 법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방금 드렸던 요 프레임워크에서 무슨 이야기냐? 이건 당연한 건데 M이라는 것은 샘플 사이즈입니다. 샘플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샘플링을 할 때 몇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올 거냐? 그죠? 그러면 샘플민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체의 파퓰레이션의 개수를 몇 개라고 할까요? N개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M개를 뽑았어요. 당연히 지금 이렇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샘플을 가지고 하면 이게 될 텐데 M이 커져서 여기에 가까워지면 거의
샘플이 파퓰레이션이 되겠죠. 그냥 상식선에서. 그러면 이거가 거의 이거에 가까워지죠. 이거를 law of large number라고 합니다. large number.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였죠? 궁극적으로 요걸 가지고 요걸 맞추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냥 뭐 다양한 그 파라미터가 있겠지만 또는 통계치가 있겠지만 그냥 심플하게 평균이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파퓰레이션 또는 모집단의 평균을 알고 싶다. 평균을 알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샘플 민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샘플 민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당연히 가까워지겠죠. 이게 로우 오브 라지 넘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샘플 사이즈를 키워라. 근데 현실적으로 키우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건 당연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파퓰레이션의 확률 덴시티 펑션에 상관없이 이것이 true하다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따로 뭐 증명이라든지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들어만 두세요. 뭐 꼭 뭐 가우시안 분포를 따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PDF 또는 프로세스가 어떤 거가 와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게 더 보이기가 어려워요. 증명하기가.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당연히 우리는 항상 파퓰레이션을 알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샘플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잘 더 예측, 인프루언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펀더멘탈하게 샘플 사이즈가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데이터가 커지는 게 제일 가장 정확해요. 예. 그 얘기를 뭐 이게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랑 관련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샘플을 갖고 오면 이제 샘플 민이라든지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뭐 m개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뭐 당연히 이게 샘플 민이죠. 이게 샘플 민입니다. 샘플 베리언스는 뭐냐? 이렇게 되고 여기서 계산한 거. 그다음 제곱 뭐 다 i를 다 하겠죠? 그러면 이게 1부터 m까지 랜덤에 갖고 온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m으로 나누어 줘야 되느냐 또는 여기 다시 쓰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혹시 통계에서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뭐 어떤 거는 m으로 나누고 어떤 건 m-1로 나누고 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자, 정답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잘 보이시나요? 원래의 샘플 베리언스의 의미는 여기에xi에다가 평균을 뺄 때 샘플 민으로 빼는 게 아니라 민이라는 그 파라미터로 그러니까 뮤로 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뮤를 모르죠. 뮤를 뺄 때는 당연히 개수가 m개니까 m으로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뮤도 몰라요. 근데 뮤와 근사한 거는 샘플 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뮤 대신에 요걸 씁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좀 뭐 혹시나 뭐 더 관심 있으신 분들 인터넷 찾아보시고 뭐 아니면 책을 찾아보시면 뭐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그게 m이 아니라 m-1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 수업에서는 m-1로 나누거나 m으로 뭐 이거를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없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이거라는 것만 지금 예를 들어서 m이 100이면 1000이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00으로 나누느냐 999로 나누느냐 똑같습니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봤을 때 의미 없어요. 엄밀성을 따지면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맞지만 샘플의 사이즈가 예를 들어 100개, 1000개다, 10,000개다. 뭐 m으로 나누느냐, m-1로 나누느냐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에서는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하고 어느 쪽으로 나눠도 상관없게 취급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통계에서 우리가 나오는 Central Limit Theorem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자, 이건 하는 얘기가 뭔지 또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 이거 센트럴 리밋 테어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뭘 이야기하느냐? 일단 이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은 근데 뭐냐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여기에 샘플 사이즈가 M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샘플은 여기 M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M 샘플즈예요. 여기 좀 샘플즈라는 말을 쓰지 말고 M 엘리먼트가 정확하게는 맞겠네요. 그러니까 M개의 엘리먼트가 있고 한 샘플에 그리고 이걸 계산하면 평균을 샘플 민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그리고 또 M개를 또 샘플링을 합니다. 그럼 뭐가 또 나오겠죠? 그럼 뭐 또 나오겠죠? 근데 이 값들은 항상 같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랜덤 샘플링을 하니까. 그리고 이 샘플 민이에요. 샘플 민들이 예를 들어 M개 있었다고 치죠. 그러니까 이걸 N번 한 겁니다. N번, 캐피탈 N번을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나왔다고 치죠. 그러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고 신기하게 이거 신기한 거예요. 이거가 지금 이거는 값이 여기서 다 달라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이라서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를 거면 이 분포가 뮤를 따르고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센트럴 리밋 티어럼입니다. 자, 다시 설명. 여러분들, 요게 하나의 샘플들이잖아요. 이거가 이 뜻이 아닙니다. 요거예요, 요거. 샘플 민이에요. 민들을 여러 번 샘플을 만들어서 히스토그램을 만들면 그 히스토그램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거라는 겁니다. 이 파퓰레이션의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또는 프로세스는 가우시안일 필요 없고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이라도 상관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이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건 신기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퓰레이션이 있고 샘플링을 할 텐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 번 샘플링을 해서 각각을 계산을 했어요. 샘플 민들을. 이 샘플 민은 여기에 확률 분포와 상관없이 항상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거라는 거가 센트럴 리밋 티어럼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얘기를 한번 더 한번 해보죠. M이 커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 번 샘플링을 여기에서 샘플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샘플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뮤와 시그마는 추루한 프로세스의 뮤와 시그마예요. 추루한 파퓰레이션의 파라미터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우리가 모르는 값이에요. 그리고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요거가 작아지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서 요게 줄어들어서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그마가 줄어드니까 확률 분포가 퍼지는 게 아니라 내려해서 어떤 그 컨피던스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으면 이거는 언설틴티가 큰 거고 이거는 언설틴티가 적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샘플 사이즈는 이러한 의미에서도 커지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샘플 사이즈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키우는 게 뭐 힘드니까 그렇지.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할 거 아니잖아요. 한 번만 한다고 이제 한 번만 할 겁니다. 한 번만 할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한 번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뮤에 가까워지 지금 여기서 보면 뮤잖아요. 근데 우린 몰라요. 근데 계산을 했을 때 여기 나왔다고 치죠. 우린 요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만 이거가 뮤라고 예상하는 거가 베스트한 겁니다.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여러 번 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하면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 번만 해요. 그래서 운이 좋게 여기에 계산이 됐으면 이게 아주 뮤와 가까우니까 거의 좋은 건데 한 번을 하면 재수가 없으면 여기에도 시그마가 나올 수 있어요.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나왔어요. 이 분포를 모르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베스트는 이거가 뮤라고 인퍼런스 하는 게 최고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m이 커진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m이 커져요. 그러면 이 분포가 이게 아니라 뮤가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번 했을 때 이것이 뮤의 요 근처에 그러니까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죠. 컨피던스가 높은 거예요. 한 번 했을 때의 X바가 존재할 것이 정말 뮤에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커질 필요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 번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값을 가지고 뮤를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같으면 요 그림에서 뮤가 여기 x가 여기니까 이게 x 햇이 나왔고 저는 뮤를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는데 몰라요. 어떤 건지.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런 디스트리뷰션 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이럴 거라고 제가 예상하는 거가 베스트예요. 가우시안으로. 지금 뮤와 x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여기 두 그림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x 햇이라는 것은 샘플에서 제가 계산을 했어요. 여기서 나온 숫자예요. 그걸 가지고 추루한 뮤를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뮤에 대한 컨피던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뮤입니다. 이게 뮤. 근데 이건 여러 번 해야 돼요. 거기에서 x 햇에 대한 확률을 보는 거고 우리는 사실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x 햇을 통해서 뮤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센츄럴 리밋 티어럼에 대한 펀더멘탈한 이해를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으면 잘하고 계시는 거고 예. 만약에 좀 저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알게 됐어요. 최근에나 센츄럴 리밋 티어럼 이런 걸 공부할 때는 이렇게까지 좀 고민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샘플링을 할 때 아이디얼하게는 샘플 사이즈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다. 그 이유는 파퓰레이션의 디스트리뷰션에 상관없이 샘플 민의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거 뭐 이거는 뭐 지금 보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했고 거기에서 뭐 샘플 민도 계산해 봤고 샘플 베리언스도 계산을
보았네요. 그래서 뭐 이런 커맨드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샘플 사이즈가 지금 뭐냐면 샘플 사이즈를 키웠어요. 그러면 지금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뭘 하는 거냐면 그 샘플들의 민을 계산하니까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시뮬레이션을 뉴메리컬하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그 샘플 민들의 분포, 그 베리언스가 줄어드는 거죠. 센츄럴 리밋 티어림에 의해서 그걸 보여드리고 있고, 여기도 보면 베리언스가 m이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m이 11대, 41대, 161대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샘플의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 이유는 샘플 민을 계산할 수 있고 그것이 true한 population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컨피던스를 키워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x 하나만 했어요. 근데 x가 x1, x2가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뭐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칼럼 벡터 또는 피처라는 내용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울게요. 근데 통계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온도, 압력, 뭐가 돼도 좋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뭐 키, 몸무게,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나이, 뭐 이렇게. 그걸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고, 이 데이터 포인트가 m개가 있으면 이거를 트랜스포즈 시킨 다음에 쭉 세워서 스키니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키니하게. 됐죠? 스키니 매트릭스를 만드는 위해서 트랜스포즈를 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이 m개의 옵저베이션이 있고 얘는 칼럼 벡터입니다. 얘는 벡터입니다. 벡터. 그럼 벡터의 샘플 민은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그냥 엘리먼트로 더하면, 엘리먼트로 평균을 취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이것도 지금 이거 다 벡터예요. 전체에다가 m으로 하면 됩니다. 이 벡터입니다. 벡터. 이제 샘플 베리언스는 조금 보면 n-1로 나누는 거고, 샘플 베리언스는 예를 들어서 샘플 베리언스는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걸 지우고 그냥 보고 하죠. 이제 제가 방금 여기서 요걸 아직 설명을 안 드렸어요. 여기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있다고 치죠. 그냥 지금 보면 XY 이렇게 베리어블이, 그리고 샘플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2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샘플 베리언스가 있고 샘플 코베리언스가 있고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있고 샘플 코베리언스 코이피션트가 있어요. 통계량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X만 볼게요. X만. 그러면 얘만 그냥 따지는 겁니다. 얘만. 그러면 얘 가지고 이게 있고 얘가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럼 당연히 SY도 M개가 있고 Y에 i번째 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각각을 생각하면 그냥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샘플 베리언스는. 그리고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 코베리언스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X와 Y를 계산하는 건데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이 의미로 보면 요거는 S의 X는 사실은 S의 X와 같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반복해서 또 여기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하면 다 통일이 됐죠. 자, 그럼 우리가 XY가 있으니까 XX 할 수 있고 XY 할 수 있고 YX 할 수 있고 YY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을 샘플 코베런스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통일할게요. XX, YY.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요. 표기가. 그리고 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것은
xy를 하고 xx, yy로 나눠주는 거예요. 좀 이렇게 노멀라이징 느낌입니다. 노멀라이징을 한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넘어왔으면 이거 다 설명했어요. 자, 이거는 데피니션인 거고, 이제 우리가 특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요거의 물리량에 대한 의미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외우십시오. 두 개에서만 정의되는 그 통계량인데, x하고 y가 있을 때 어떤 관계를 따지는 거냐 하면 리니어 스트렝스를 측정을 하는 거. 얼마나 그 두 개가 선형성이 강하냐를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선형성이 강하냐를 따지는 겁니다. 자, 요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할 때 이렇게 하죠. x가 있고 y가 있는데 랜덤하게 값들을 제너레이트 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나서 x는 x별로 y는 y별로 이렇게 오더링을 했다고, 소팅을 했다고 치죠. 순서대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순서를 소팅을 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정렬을 하면 뭐냐 하면 x에서 제일 작은 값, y에서 제일 작은 값, x에서 제일 큰 값, y에서 제일 큰 값으로 오더링을 했어요. 됐죠? 또는 x에서 제일 작은 값, y에서 제일 큰 값, 완전 순서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오더링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x에서 랜덤하게 가져오고 y에서 랜덤하게 가져오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인트들을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을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이게 뭐냐면 x가 커지면 y도 커지잖아요. 지금 그렇게 제가 소팅을 했잖아요. x가 커지면 y가 작아지잖아요. x에 상관없이 y 값은 아무거나 가질 수 있잖아요. 자, 이걸 봤을 때 뭘 우리가 봐야 되냐 하면 이것은 정말 만약에 관계가 그러면 점들이 이렇게 찍히겠죠. x와 y가 통계적으로 디펜던트 합니다. 왜냐하면 x 값을 알면 y 값을 얼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statistically dependent 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만 statistically independent 한 거예요.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statistically dependent 한 겁니다. x가 커지면 y가 작아진다는 선형적인 경향성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correlation입니다. 자, 다시. correlation이라는 것은 두 개의 변수여야 돼요. 통계적으로 선형적으로 얼마나 디펜던트 한가를 표현해주는 인덱스예요. 좀 더 엄밀하게는 correlation이라기보다는 correlation coefficient가, 왜냐하면 XY 값이 노멀라이징을 시키는 게 맞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1에 가까우면 직선인 거고 마이너스 1에 가까워도 역시 직선이에요. 1에 가까우면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분포한 겁니다. 마이너스 1에 가면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울기는 상관없어요.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에요. 선형성만을 표현을 하는 것이지 기울기는 상관없습니다. 선형 직선에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표기이지만 기울기는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자, 요 말씀 드리고 요건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플러스를 해보니까 직선, 이렇게 직선, 기울기는 좀 달라져도 상관없다. 둘 다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해보면 1이 여기 보면 거의 1이다. 가 아니라 지금 여기죠, 여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orrelation coefficient 또는 correlation coefficient matrix에서 각각 엘리먼트가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실제로 파이썬에서 뭐 저희가 직접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커맨드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페어 플랫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려줘요. 여기가 만약에 지금 x1, x2, x3, x4라고 하죠. 4개의 변수가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correlation coefficient는 2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x1하고 x2의 분포를 플러스를 한 겁니다.
근데 X1하고 X2의 콜레이션 코에피션트는 무조건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플롯할 필요가 없어서 X1은 히스토그램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히스토그램, 여기는 플롯을 한 건데 보면은 대충 봤을 때 여기는 statistically independent하고 이것은 correlation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과 이것은 대칭이에요. 왜냐하면 X1하고 X2의 관계는 X2와 X1의 관계가 마찬가지니까. 자, 그래서 correlation coefficient matrix 요것만 보고 끝을 냈고 시간이 돼서 그냥 요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건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 샘플 민에 관한 것은 또는 샘플 코베리언스에 대한 것은 통계에서 나온 거고 지금 여기는 확률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 expectation 이런 거인데 요건 확률을 좀 아시는 분들은 요걸 아셔도 되고 뭐 E가 뭔지 이게 뭐면 그냥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률 쪽에서 시작해서 바라보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그래서 통계에 관한 것들, 머신러닝에 필요한 기본적인 통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